한국의 어느 작은 도시, 이름난 주요 도로와는 멀리 떨어진 주거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은 낮에는 평화롭고 닭,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이지만 밤이 되면 정적과 어둠만이 가득합니다. 특히 이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 지역 뒷골목에 자리한 오래된 집에 대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 집은 수십 년째 비어 있었지만 밤이 되면 창문 사이로 희미한 등불이 오락가락하는 것이 목격되곤 했습니다. 그 집에는 오랫동안 아무도 살지 않았다는 점이 더욱 신비로웠습니다. 주민들은 그곳을 괴이한 집이라고 불렀고 어린아이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왜인지 모르게 발걸음을 재촉하곤 했습니다. 누군가는 그 집에서 귀신이 나온다고 했고 누군가는 그 집이 밤마다 이상한 속삭임을 내뱉는다고도 했습니다. 소문을 무섭게 여긴 동네 사람들이 감히 그 집에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지만 한 젊은 탐험가, 동네 이웃으로부터 호기심이 지나친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재훈이 이 집에 비밀이 뭐길래 사람들을 이렇게 떨게 만드는지 스스로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밤 재훈은 손전등과 녹음기를 챙겨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바람이 불면서 낙엽이 길가에서 부스럭거리고 있었고 달빛이 쇠락한 지붕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집은 정말로 오랜 시간 아무런 손길도 닿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삐걱거리는 문을 밀어 안으로 들어간 재훈은 순간 찬바람에 몸이 오싹해졌습니다. 집 내부는 모든 것이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여 있었고 곳곳에는 세월의 흔적으로 인해 구석구석 금이가 있었습니다. 재훈은 조심스럽게 집안을 뒤졌습니다. 부엌의 낡은 식탁에는 녹이 쉬우는 오래된 커틀러기가 놓여 있었고 거실의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빛바랜 상태로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진 속의 가족들은 무언가 불길한 괴로움에 휩싸인 듯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훈이 사진들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을 때 갑자기 뒤에서 장승처럼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놀란 마음에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희미하게 남아있는 발소리에 여운이 재훈의 온몸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가다듬으며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2층은 1층보다 더 어둡고 음산했습니다. 방 하나를 열자 썩은 나무 냄새와 함께 이상한 한기가 느껴졌고 방 한쪽에 놓여있던 오래된 피아노가 갑자기 낮은 음조의 소리를 내며 연주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방 안의 공기가 오싹하게 차가워지면서 어떤 무언가가 재훈의 귀에 대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가라, 돌아가라. 속삭임은 끈질기게 반복되었고 재훈은 그 소리를 녹음기에 담으려고 했지만 그의 손은 알 수 없는 공포 때문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훈은 재빨리 집을 빠져나왔고 밖으로 나가자마자 숨을 깊게 내쉬며 자리를 떴습니다. 이후로 그 집에 가볼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동네 사람들은 그 집에서 서서히 피어오르는 빛과 더불어 창문에 나타나는 알 수 없는 형체를 목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훈은 녹음기를 통해 잡히지 않은 이상한 속삭임을 증거로 남겼고 이는 지역사회에서 더욱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 집에 올라드는 부끄러운 속삭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그 집의 과거를 철저히 파헤치지 않는 한 그 괴이한 집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공포의 대상으로 남을 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대학교 2학년 때 여름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의 한 캠핑장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 그곳은 깊은 산속에 위치한 한적한 캠핑장이었고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좋은 장소였다. 우리는 도시에 지쳐있던 터라 그곳으로 떠나는 것이 꽤나 기대되었다. 캠핑장에 도착한 첫날 우리는 텐트를 치고 바베큐 파티를 즐기며 시끌벅적하게 시간을 보냈다. 날씨도 화창하고 모든 것이 완벽했다. 하지만 밤이 되자 산속은 갑자기 무섭게 변했다. 짙은 어둠 속에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주변은 너무나도 고요했다. 멀리서 소쩍새가 울고 있었지만 그 소리조차 으스스하게 느껴졌다. 그날 밤 우리는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도시에서는 할 수 없었던 귀신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 각자 알고 있는 공포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도 나에게 특히 인상 깊었던 이야기는 민지의 이야기였다. 민지는 어렸을 적 겪었던 기억이라며 입을 열었다. 그녀의 고향은 전라도의 작은 시골 마을인데 그곳엔 오래된 빈 집이 하나 있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누구도 그 집에 가까이 가지 않았고 아이들은 집 주변을 지날 때마다 이상한 느낌을 받곤 했다고 했다. 어느 날 민지와 그녀의 친구 몇 명이 그 집에 들어가 보기로 결심했다.
호기심이 극에 달한 아이들은 한낮에 그 집에 들어가 어둡고 차가운 분위기를 탐색하기 시작했다. 방 안엔 오래된 가구들이 먼지에 쌓여 있었고 벽지엔 정체 모를 얼룩이 묻어 있었다. 아이들은 조금씩 무서워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런데 그때였다. 2층에서 갑자기 콩 하는 소리가 들려온 것이다. 아이들은 놀라서 서로를 쳐다보았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들은 소리가 났던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2층으로 올라간 그들은 긴 복도 끝에 있는 작은 방에 문이 반쯤 열려있는 것을 보고 말문이 막혔다. 문 안으로 들어가자 그들은 상상치도 못한 광경을 목격했다. 방의 한가운데엔 낡은 인형이 하나 놓여 있었고 그 주위엔 작은 발자국들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다. 마치 작은 아이가 그곳을 맴돌았던 것만 같았다. 순간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그때 인형이 갑자기 눈을 뜬 것이었다. 아이들은 비명을 질렀고 당황하여 뒤로 물러났지만 민지는 발목을 삐끗하여 넘어지고 말았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인형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마치 누군가 그곳에 있는 듯한 섬뜩한 기운이 감돌았다. 아이들은 민지를 부축해 서둘러 그 집을 빠져나왔다. 이후로도 마을에선 그 집에 대한 소문이 끊이지 않았고 그날 이후 민지에게는 그 집 근처에 갈 일이 없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모두는 침을 삼키며 조용히 있었다. 불길하게 바람이 텐트를 휘감으며 사라져갔다. 친구들과의 캠프파이어가 끝난 후 나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어쩐지 잠이 오지 않았다. 민지의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텐트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릴 때마다 소름이 돋았고 나는 결국 바깥으로 나와 밤 공기를 쐬기로 했다. 캠핑장 주변을 거닐며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던 중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엔 바람 소리겠거니 했지만 이내 그것이 누군가 흥얼거리는 소리임을 깨달았다. 귀를 기울여 보니 그 소리는 바로 우리 캠핑장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겁에 질린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불빛이 거의 닿지 않는 어둠 속에서 나는 흐릿하게나마 한 여자의 형체가 걸어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녀는 하얀 잠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길게 늘어져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그녀가 부르는 노래는 점점 또렷해졌다. 내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나는 정신을 차리자마자 텐트로 뛰어들어갔다. 친구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지만 나는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었다. 그저 이불 안에서 벌벌 떨며 다시는 바깥을 나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어두운 표정으로 친구들에게 밤에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하지만 그들은 내가 피곤해서 헛것을 본 것이라는 둥 장난을 치는 것이라며 웃어넘겼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그 여자를 보았다. 그것은 꿈이나 환각이 아니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우리는 캠핑장을 떠날 준비를 했다. 돌아오는 길에 나는 다시 한번 그 사건을 떠올렸다. 그리고 확신했다. 그 여자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에 비쳤던 어두운 흔적 속에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아마도 민지가 말했던 그 오래된 집에 무언가가 이곳까지 따라왔던 것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날 밤 나는 악몽을 꾸었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익숙한 노래가 귓가에 맴돌았고 그 소리와 함께 하얀 여자가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그 여름의 기억은 머릿속에 깊게 각인되었고 나는 지금도 가끔씩 그날 밤의 오싹함을 떠올리며 잠에서 깬다. 세 번째 이야기. 나는 한국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다. 우리 마을은 여느 시골 마을처럼 평화롭고 조용했다. 하지만 오래된 전설에 따르면 마을 근처 깊은 숲속에는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금기된 공간이 있다고 했다. 할머니의 숲이라고 불리는 그곳은 이름만 들어도 소름이 돋았다.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는 항상 나에게 그 숲에 들어가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하셨다. 하지만 당연히 사람들은 그 이유를 이야기하기를 꺼려했고 오히려 아이들의 호기심만 자극할 뿐이었다. 고등학생이 되던 해 친구들과 나는 용기를 내어 그 숲에 들어가 보자는 모험을 계획했다. 여름 방학이었고 늦은 밤 몰래 집을 빠져나와 손전등 하나만 달랑 들고 우리는 할머니의 숲을 향해 걸어갔다. 숲에 들어서자마자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차가운 공기가 우리를 감쌌다. 나무들은 평소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무섭게 보였다. 우리는 서로 농담을 하며 두려움을 잊으려 했지만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어떤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숲속 깊이 들어가자 마치 우리가 시간을 잊은 것처럼 느껴졌다. 아무리 주변을 둘러보아도 나오는 길을 찾을 수 없었다. 그때 숲의 중심부에서 은은한 불빛이 보였다. 우리는 호기심에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전혀 예상치 못한 장면이 우리를 맞이했다. 숲의 한가운데에 낡고 오래된 초가집이 있었고 창문을 통해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며 누군가가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긴장했다. 하지만 누군가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우리가 길을 잃었다는 사실임을 뜻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대신 문이 살짝 열렸다. 마치 누군가 초대라도 하는 것처럼. 안으로 들어가자 어두운 방 안에 작은 촛불 몇 개가 벽을 따라 줄지어 있었다. 식탁 위에는 낡고 바랜 사진들이 빼곡히 놓여 있었다. 사진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니 소름이 돋았다. 사진 속 인물들은 모두 옛날 마을 사람들이었고 어떤 사진들은 최근의 것처럼 보였다. 마지막 사진은 바로 우리였다. 내가 바로 몇 시간 전에 친구들과 찍은 사진이었다. 마지막 사진을 보고 섬뜩함에 몸이 얼어붙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고 어둠 속에서 한 할머니가 흐릿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우리를 보던 그녀는 마치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내밀며 우리에게 다가왔다. 공포에 질린 우리는 뒷걸음질치며 문으로 향했다. 할머니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다. 집 밖으로 뛰쳐나오자 숲은 갑자기 흔들리며 놀랄 만큼 빠르게 바뀌었다. 아까까지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었던 길이 분명하게 보였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 정신없이 달렸다. 숨이 차오르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숲을 빠져나오자 문득 우리가 숲에 들어올 때 봤던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우리는 서로를 붙들고 눈물을 흘렸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숲에서 겪은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마치 그날 밤이 꿈이라도 된 듯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 분명했으니까. 하지만 가끔씩 밤이면 창밖에서 숲속을 바라볼 때마다 할머니의 흐릿한 실루엣이 보이는 것 같아 소름이 돋곤 했다. 그리고 사진 속 우리들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았다. 지금도 그 숲이 우리 마을에 남아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